자, 저희가 특별하게 매주 한 번씩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죠. 이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예인 바라보는 기분이에요. 자,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잘은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를 꼽으라면 금리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를 꼽으라면 외환 시장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일단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요즘 다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뭐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편집장께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예, 지금 그 지난 주말에 앞서 이제 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네네. 지난 주말에 그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고, 다른 무엇보다 이제 임금이 네.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2.9%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훨씬 넘었고요. 지금 지난 8월에 전월비 상승 속도를 그대로 그야말로 유지된다 한다면 거의 연간 5% 정도 오르는 거고, 최근 3개월 정도 그 추세를 본다면은 3% 이상의 그 네.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미국만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속도라면은 지금 현재 그 지난 주말에 네. 그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내 두 차례 더 금리 올릴 것 같다라는 네네. 전망 79.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9월은 뭐 거의 100% 확신하고 네. 있고요. 12월까지 해가지고 두 번 더 올릴 것 같다 하는 이 확률이 79.1%. 그러니까 네네. 뭐 거의 뭐 그 올해 두 번 더 인상한다. 뭐 2.25 내지 2.50 이까지 올라간다. 네. 뭐 그런 이제 연방준비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미 그 기존에 제시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다만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도표라고 네네. 하죠. 그보다는 시장에 반영된 게 조금 낮은데 대체로 지금 시장에 반영된 확률에 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을 얘기할 때 신흥국들이 받을 충격을 뭐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말 앞으로 금리 인상과 신흥국의 충격이 연결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흥국들은 왜 통화 가치가 내렸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한번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그 신흥국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외환 시장이 특히 어렵죠. 이게 신흥국 전반에 이제 그야말로 그 통째로 네. 번지고 있는 이른바 이제 신흥국 외환 위기 네네. 현상이냐,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이제 국가들별로? 그 국가들의 특수한 요인, 뭐 네. 주로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많고 네네. 그런 나라들이 또 보통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이제 대내외 불균형이 심한 나라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정한 현상이냐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이머징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네네. 그 미국하고 정책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의 정책금리 격차가 한 100bp, 네네. 1%포인트까지 이제 역전되는 네네. 뭐 그런 추세를 보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우리 외환 시장이라든가 네.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정책금리가 100bp까지 그 역전된 사례가 이제 2004, 5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우리가 이제 오히려 미국보다 정책금리가 낮았던 적이 있었고, 지금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수익률 역전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한 70bp 가까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환 시장 그다음에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국채 시장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선도 환율이 이제 지금 환율보다 더 낮은 그런 네네. 현상 때문입니다. 내외 금리 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수합을 통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면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미국보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선도 금리, 선도 환율이 그렇게 그 내외 금리 차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통화가 거의 선진국 통화로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그 인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환 보유액이 그 굉장히 뭐 아시다시피 네. 많이 늘어나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최근까지 이제 저유가까지 반영해서 네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대외 자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좀 차별화되는, 그래서 이머징 전반의 위기다 뭐 네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뭐 이머징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통화가 급락한 그런 국가들이요. 네.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화나 약세가 결국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떻게? 그건 뭐 엄청나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네네. 터키하고 교역 규모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리스 위기 때 네네. 굉장히 우려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리스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지만 네네. 그리스 위기로 인해서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 유로존 네. 전반으로 네. 번지게 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시스템 그렇죠. 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네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우려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뭐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위기도 비슷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자체로는 지금 뭐 우리 경제에 별 영향이 없겠지만은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를 매개로 해서 위안화 가치가 대폭 떨어진다면은 우리도 뭐 그 편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 네네. 그 미국 고용 지표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로 연출했고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또 달러도 이제 뛰었습니다만은 이머징 통화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머징 통화 장중 흐름 그 하나로만 봐서는 상당히 그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어쨌든 지난주 화요일 고점으로 해서 이머징 통화들이 그 환율이 하향 네네.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명을 발표해서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 극복 노력을 지지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확신한다. 뭐 이런 네네. 이제 성명을 냈고 그 이후에 IMF하고 그 아르헨티나 간의 외환 위기 그 구제 금융 협상이 굉장히 속도를 냈습니다. 네네. 그 어쨌든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점을 이제 그 환율의 고점으로 해서 다른 이머징들도 마찬가지로 네네.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중국 인민은행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그 차단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같이 겹치고 있는 뭐 그 영향이다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외환 시장 전반적으로 달러화 강세 그 투기적 베팅 네네. 그 열기가 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간까지 2주 연속에서 네네. 달러 강세 베팅이 이제 그 줄어드는 뭐 넷 쇼트 네네. 포지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순매도 포지션이라고 네. 하죠. 이게 4월 말부터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네네. 지금 2주 연속 꺾이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뭐 미국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는 있고 하지만은 그 시장은 또 모멘텀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도를 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먹거리가 좀 네네.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뭐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이번 주에 걱정되는 게 사실 시장의 몇몇 전문가분들께서는 우려하셨던 거지 이제 주말 사이에 공청회를 끝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사실 다행인 점은 그 단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우려감이 남아 있는 것은 그 언제든지 관세를 부과할 만한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밝혔어요. 자, 이게 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무슨 행동일까요? 일단 이게? 지난 금요일에 또 새로운 뉴스가 있었죠. 네네. 2,670억 달러 네네. 추가로 때릴 수 있는 게 대기 중이다. 네네. 2천억 불 그렇죠. 별개로. 이거 이제 그래서 다 합치게 되면 결국 5천억 불이 네, 그렇죠. 넘게 되고 결국 이제 중국에서 연간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수입품, 대해서 네.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라는 위협이죠. 그런데 일단 뭐 그 지난주에 일각에서 우려했던 2천억 불에 대한 관세 부과 목요일 날 이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네네. 바로 만약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다면은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었겠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또 그 레리 커들로라고 백악관 경제 자문위원장의 네네. 인터뷰를 보면은 뭐 비교적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좀 그 점잖은 표현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아주 뭐 그 공격적으로 화난 듯한 이런 표현을 삼가고 뭐 한 걸 보면은 아직은 그 미국 측에서 중국을 더 이제 몰아붙일 만한 이것도 역시 굉장히 모멘텀이 중요한데 네네네. 무역 전쟁의 이제 그 갈등에 모멘텀이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그 뉴스 플로우를
그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그렇게 그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뭐 뉴욕 타임스의 그 익명의 칼럼 얘기 나와서 굉장히 주인공이 누구냐? 예, 화제가 됐습니다만 네. 이게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그 시사점이 큰 것이 그 칼럼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변의 스태프들이 네.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도록 네네. 그 이렇게 막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국 정부 안에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어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중 뭐 무역 전쟁 이슈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하는 뭐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에 대해서 5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같은 그 금액 규모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거 있잖아요. 그 영향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이제 중국은 미국산 상품을 그만큼 많이 수입을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1,300억. 그 규모를 가지고 1대1로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중국의 이제 국가 위신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의 국민들의 이제 자존심이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국제 무역에서의 그 어떤 그 관행이라는 것도 네네.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덤빈다라는 그 네네. 판단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만약에 그 미국이 다시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네네. 물린다면은 중국은 그 장담한 대로 역시 액션을 취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그 예상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뉴스로 실현됐을 경우에 얼마나 더 이 그 금융시장이 네.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인가 이거는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까지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한동안 그 지난 2월에도 국채 금리가 크게 갑자기 올라왔던 것 네. 이런 것들 모두 달러에 대한 수요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는 대외적인 글로벌 변수가 너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니까 자꾸 달러라는 좀 안전자산을 찾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봤던 분들도 꽤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아직 불안 요인은 남아 있으나 그 불안 요인이 정점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달러 강세도 더 이상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지금 현재 모멘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이제 계속 그 좋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경제 지표들의 모멘텀이 조금씩 꺾여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2분기 성장률이 뭐 모멘텀이 가장 강했던 시기였다라는 데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없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안에서도 고위 관계자들이 그 2분기에 가장 그 강력한 네네. 모멘텀을 확인하고 난 뒤지만은 금리 인상에 어떤 가속도를 붙일 만한 정도가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과열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달러에 롱배팅을 했는 입장이라면 네네. 오히려 이제 뭐 그 입장에서도 더 이상 먹기는 어렵겠다. 내지는 지금 좀 털고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네. 그 뭐 지금까지 먹었는 거를 한동안 힘들겠다는 예, 생각도 다 해보거든요. 이 지키기는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뉴스 플로우도 그렇고 네네. 금융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그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을 최근에 급하게 이끌었던 것이 또 위안화 약세도 있지만 달러 강세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좀 그러면 이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달러를 쓰지 않는 모든 네네. 그 통화들, 특히 이제 이머징에는 금리보다 달러 환율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뭐 주장하고 네네. 있고요. 우리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올라올 때 계단식으로 올라간 뒤에 이제 거의 뭐 횡보하는 분위기고 다른 이머징이나 이런 데처럼 쭉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추세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한번 그 변화된 재료를 반영한 뒤에 횡보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이제 그 더 얻을 건 없지만은 네네. 여전히 현재로서는 걱정할 만한 외환 부문에서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올해 안에 2번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은 높겠으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에 아주 불안감을 높일 만큼 그렇게 강력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저희가 시각을 좀 짧게 보고 이번 주에 발생하게 될 이벤트 가운데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면은 네. 지난주 후반까지 나타나는 이머징의 뭐 안정세, 네네. 이탈리아 국채 시장도 굉장히 안정세로 돌아섰고요. 이런 이제 그동안 글로벌 위험 요인들이 네. 그 턴어라운드에서 이제 올라가는 반등하는 네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상황으로 반전하는지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역시 이제 미국 경제 지표 네네. 가장 중요하게는 목요일에 예정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금요일에 예정된 미국 소매 판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된 예상치 정도로만 나온다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또 목요일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22 이제 연말까지 양적 완화를 이제 줄여 없애는 그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고, 그렇다면 내년 이제 하반기 이후에 금리를 어떻게 인상해 나가겠는가, 이게 이제 또 관심인데, 드라기 총재가 아무래도 이제 그 QE를 축소 종료하는 데 따른 네네. 노이즈를 피하기 위해서 좀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발언을 네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로화 약세로 이어져서 네. 달러를 밀어 올리는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머징에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조만간 QE를 종료한다고 하길래 이제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되면서 유럽 경기도 좀 개선되는 걸 기대하고 미국과의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좀 유럽에서 우리가 타개해 볼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아직 사실은 뭐 통화 가치만 생각하면 그것도 아직 너무 섣불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네네. 이 유럽이 긴축을 하면은 이머징에는 오히려 그 좋은 면이 있습니다. 달러 때문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